고대의 금속을 다룬다는 것은요, 부여의 왕이 유아부인을 꼬시가 와요. 유아부인은 이미 해모수의 아이를 임신을 해가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오죠. 왜냐면 유아부인이 하백의 딸이기 때문에 권력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 유아부인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부여의 왕은 권력을 얻어요. 그런데 놓으니까 알이란 말입니다. 그 알에서 태어난 게 동명왕이죠. 주몽이에요. 주몽이 태어났으니까 자기 형들이 이미 있어요. 있는데 왕족이기 때문에 화를 쏜다는 것은 화살을 만든다는 거겠죠. 화살은 양족의 바로 후손입니다. 왜냐하면 양가 거문에서 양양자는요, 요 글자가 딱 뒤집어지면 이거는 화살시가 돼요. 글자가 양의 이거는 온전할전이 되면서 나중에 이거는 쇠검으로 가요. 양이 뒤집어져 버리면 글자가 자식은 아버지의 글자를 부모의 글자를 뒤집어 버린 복사를 하니까 내가 그걸로 반사를 시키면 어떻게 돼요? 좌우가 바뀌죠. 좌우가 바뀌든 상하가 바뀌든 아버지의 문자를 그래 아버지 문자를 항상 그릇에 뚜껑에다 적고 자식은 그릇에 몸통에다 적는데 자식 때에는 아버지 족칭을 뒤집는다고요. 근데 족칭은 항상 부계혈통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의미, 족칭의 의미가 관철되도록 한다고요. 그게 뭐가 대표적인 게 신이죠. 신동의 자식은 뚜르곤 있죠. 그럼 들이올 숫자도 물이 아래로 샘물이 흘러가지고 그것도 뚜르곤자예요. 계속해서 의미가. 주몽이 권력 싸움에서 밀렸어요. 고구려의 왕이 못 되었습니다. 당연히 왕이 아닌데도 금속을 다루는 자기 이복 동생이 있으면 불안해요. 언제 내 권력이 날아갈지 몰라요. 쿠데타가 일어나가. 그러면 죽여야 돼요. 근데 죽여야 되는데 주몽이 그 정보를 먼저 입수하고 도망을 가버리죠. 그러면 주몽은 도망가가 소스노라고 하는 그 가부를 얻어요. 그 가부 권력이 어마어마해요. 소스노는 이미 비류와 온조가 아들을 두고 있어요. 결혼해가 나라를 세워요. 그게 뭡니까? 고구려를 세우잖아요. 고구려를 세우는데 주몽이 자기가 부여에 있을 때 이미 결혼을 해가 아이가 있다고요. 그 아이가 나타나요. 기둥 주춧돌 밑에 숨겨놓은 칼을 들고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쫙 나타나요. 왜 칼이 뭐 금속이죠. 태양적인 후손이니까 금속 가지고 자식을 증명하는 거죠. 그게 족보니까. 그러니까 졸지에 그놈이 고구려 2대 유리왕이 되었어요. 그 펄펄 나는 저 개꼬리의 암수서로 정답구나. 그 시의 주인공 유리왕. 여자 둘이 두고 여자끼리 싸우고 한 여자가 도망간 그 이야기. 근데 비류와 온조는 왕이 개성이 안 되니까 또 남하를 해가지고 도망을 가고 어디서 백제를 세우죠. 아니 어떻게 한 집안에서 고구려 백제 다 부여 한 집안에서 다 해먹어버렸어요. 다른 놈은 바보예요. 왜 나라를 못 세웁니까? 이게 본질이라고요. 다른 놈 아무리 쪽수가 많아도 나라를 못 세워요.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가지고 절대적으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건 뭐가 하면 기존에 자기 아버지의 아버지 모든 아버지들이 조상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왕에 대한 제사권이 있어야 돼요. 제사를 못 지내면 왕이 못 돼요. 그래서 신주단지가 다 확보되어 있어야 되죠. 소정이라고 하는. 두 번째는 금속을 다루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고. 금속을 다루는 거. 이 두 가지를 확보하면 왕이 못 돼요. 다른 백성들은, 다른 권력 세력들은 이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왕이 못 되죠. 그래서 왕의 정통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진시황이 나라를 세우고도 전국을 통일하고도 죽어버려요. 여행 도중에. 태산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태산에 내가 다스리는 땅을 유람을 해요. 유람을 하면서 태산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하늘이 천둥번개를 치면서 제사를 못 지내는 거예요. 그날을. 그럼 참 실패했다. 또 두 번째 날 잡아가지고 또 제사를 지내는데
또 일기불순으로 제사를 못 지내요. 진시황은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나는 지상에서 통일의 위대한 왕이고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자인데 선택이 받은 자가 아닌 게 자기 신하들한테 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사를 못 지내니까. 그때부터 들어누워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마차의 실리가 오면서 병사에 따진 병사가 아니에요. 그 쇼크가 어마어마하다고요. 하늘이 나의 제사를 못 받아준 것에 대한 쇼크가. 그래서 엉뚱하게 호해가 오랑캐호자서는 호해가 왕이 되어버린 바람에 진나라 완전히 작살나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제사권은 중요해요. 자, 그 제사를 지내는 고대 왕들의 신농시대에 고조선 시대에 그릇을 만든다는 것은 이 그릇은 곧 알이에요. 알. 알라예요. 알라. 아이, 알. 네, 우리 알라라 하잖아요. 알라. 네. 알라 신도 다 있고. 그러네. 이 알을 뭐고 하면요. 왕을 상징하는 그릇이에요. 아니면 창, 칼, 고대의 그런 것들을 다 뭐고 하면 신주단지 개념이에요. 그럼 이런 그릇을, 이런 청동기를 만들려면 당연히 똑같이 이걸 가운데 앙이라고 하는데 앙은 꽃뿌리 영자예요. 왜? 앙은 똑같이 두 개를 만들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수에서 나중에 숫자에서 하나는 문양과 조각과 글자가 새겨진 걸 만들어요. 하나는 편편한 거 만들어요. 여기에 뭐가 하면 음이고 여기에 양의 앙이에요. 두 개지를 만들죠. 그러면 천부경도 1에서 3이 나오죠. 네. 앙 하나에 3이 나온다고요. 이 세 개가 이렇게 찍혀버리면 문양이 요 밖에 찍히겠죠. 네. 반죽된 흙으로 꽉 도장처럼 눌려버린다고요. 이게 뭐가 하면 우리가 말하는 도장인이라고요. 요 인, 누를 자가 이게 억이라고, 누를 억자라고요. 여기 거푸집 조각이거든요. 요거는 손이고 원래는 이 손이에요. 손. 요게 인. 여기 나앙이라고 하거든요. 요게 인하고 같다고요. 나앙이. 누른다는 것은 뭐가 하면요. 우리가 환영하다 했을 때 맞이할 영자가 뭐가 하면요. 요 천천히 갈 착자는 자축거릴 착에다가 거칠지에 합성인데 나중에 되면 우리 아짜 프레임에서 요 안에 있는 4개의 거푸집 안에 아짜 프레임이 자 요게 뭐가 하면요. 지금 글자로 단일 행자예요. 요 안에 샘물이 흘러가는 길이에요. 요 행은. 그러면 여기에 뭐가 하면요. 자, 단일 행자를 요렇게 안 쓰고 위에 걸 붙여버린다고, 요렇게. 붙었죠, 요거? 네. 그 다음에 요걸로 요렇게 선다고요. 우리는 이걸 오드자라고 해요. 사람이 있는 옷 아닙니다. 거푸집입니다, 거푸집. 그래서 우리는 단일 행자를 쓰고 물수비 붙이면 만연하다 할 때 무슨 자입니까? 잠길 인자에 연자예요. 연자예요. 잠기다네. 샘물로 거푸집 안에 샘물을 가득 밀고 샘물이 빈틈에 안 들어가 버리면요 기포가 생겨가 불량이 나와요. 그 정도로 고온에서 처리한다고요. 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기포 하나 없이 금속의 표면을 만든다는 게 지금도 못 만들어요. 이런 청동기에 재현을 못해요. 지금 재현 못한다는 게 뭐가 하면요 에밀레 종에 그 에밀레 종이 몇십 톤 하는데 몇십 톤 하나 몇십 톤 무게는 모르겠습니다. 그 무게를 받칠 고리를 하나 못 만든다고요. 쇠 고리를. 이거 옛날에 실화시 때 쓰던 거 소똥받치 뒹구는 거 쭉 가지고 끼웠다고요. 포스코에서 아무리 그 종을 받치는 그 고리에 종고리 끼워야 되는데 지금 만드는 거 아무리 단단하게 만들어 불러져 버리고 잘못하면 늘어나고 그 무게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요 정도 손가락만한 굵기에 그
신라시대 때 기술을 연금술을 못 따라가요. 예, 그렇죠. 자, 이 안과 관련돼 가지고는요, 또 파생이 또 이제 여러 개 가는데, 자, 이 더플라자 또 위에 윗부분이죠, 아랫부분이 있죠. 자, 도장을 찍을 때는 요 반대로, 요서 요까지 반대로 딱 찍히죠. 양인데 이건 음이 되죠. 네. 이해되십니까? 예.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한자에서는 요 천천히 갈 착이라고 해요. 요렇게 써죠. 천천히 갈 착자는요, 뜻을 반대로 뒤지는 문자가 있어요. 자, 풀해자죠. 해체하다 할 때, 뭐 칼 가지고 뭐 뿔을 솥불을 해체하는데 이게 바보가 하나 해석이고요. 본질은 이 각이라고는 청동기를 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해체를 하는데 천천히 갈 착자를 붙이면요, 도로 반대의 뜻을 조립을 해버려요. 이거는 만날 해자예요. 만날 해자. 천천히 갈 착자가 딱 붙어버리면요, 뒤집어 버린다고요. 그럼 글자 많습니다. 일단은 그거 마시고요. 자, 앙이 뒤집어졌으니까, 반대로 갔으니까 이 앙을 뭐라 하나 하면요, 거슬을 역이라고, 뒤집어질 역이라고 해요. 이게. 그래서 반대로 뒤집잖아요. 앙을 반대로 뒤집이 여기죠. 이 천천히 착자 붙였죠. 달을 자 붙었지만 이게 하늘에 뜬 달이 아니고 그 붙이 몸체를 이야기한다. 육달을 뒤집는 거예요. 달이 꽉 찼다가 다시 좌로로 딱 완전히 뒤집히는 걸 뭐라고 해요? 우리는 좌로 사기라고 하잖아요. 그 붙집에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건 뭐예요? 소급하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갈 소예요. 소급하는 거. 예. 그냥 이해만 하세요. 나중에 되면 다 쉽게 이해합니다. 한자를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만 하세요. 그래서 흑토자 붙이면 그 붙집 재료예요. 이게 조소아까 할 때 이게 흑부어 만들 소라고 해요. 소. 그러면 이 앙을 복제를 하는 거죠. 반대로 뒤집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찍혔었고 여기도 찍혔었는데 샘물을 부을 때는 요걸 앙을 바꾼다고요. 민자로 음의. 그럼 이렇게 되겠죠. 샘물을 부었을 때는 이쪽에는 바깥쪽에는 문양이나 글자가 나오겠죠. 안은 표면은 팽팽하죠. 이해됩니까? 샘물을 부으면 또 반대로 또 뒤집혀 버리죠. 이해됩니까? 뒤집고 뒤집는 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한자 공정에서 반드시 나와요. 이런 글자들이. 왜냐하면 설계도이기 때문에. 금속을 다루는 설계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총 겉붙집 6개죠. 그래서 6은 겉붙집 6개는 뭐예요? 결국에는 이 육달을 고기 육자잖아요. 이걸 문육이라 하고, 문육자에는 육지라고 했을 때는 66이 이미 들어가 있다고. 여기에 다 겉붙집과 관련된 모든 문자들을 말한다고요. 이거는. 자, 앙이 1에서 3이 나와요. 1에서 하나는 이런 자면서도 날일자 알인데 본질은 고음은 열매실이에요. 날일자를 옥편에 설문해자에 차면 실야라고 해요. 실야. 열매라고 해요. 알이라고 해요. 날일자를. 태양이라고 안 했습니다. 태양이 아니에요. 실이나 일이나 고음이 같다고 해요. 실, 일. 그럼 이 알이 뭐냐? 알이. 이는요, 이는 헤어질 리자가 돼요. 이자가 들어간 거는 대부분 다 글자들이 분리를 나타내요. 리가. 하나에서 2개가 나오면 이 3개는 같은 걸 찍어가지고 분리가 돼요. 1에서 3개가 바로 나오죠. 이거는 아마 아까 말한 천부경에서도 똑같아요.
요 1에서 여기 나오고,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이것도 왕이죠. 눕힌 거죠. 예. 요걸 잘 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임금이라는 그 자체가 이 알을 뜻해요. 이 글자가 같은 글자라고요. 근데 아무도 알과 옥을, 왕을 구별을 못 해요. 그렇게 본질을 그 당시 고대 문명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넉사자는요, 석삼까지는 안 해요. 넉사자는 네 가지를 조립해가 사가 밀봉을 하는 개념은 이 글자예요. 근데 네 개를 풀어헤치가 여기를 끼워 넣던 다시 요렇게 네 개 번을 뜰 때는 여기 넉사자예요. 근데 다시 때가 앙의 음을 바꿔였죠. 풀어헤칠 때의 넉사자는 요래 쓴다고요. 요게 그 책에도 있어요. 그럼 넉사자는 뭐가 하면 면할 면자에서 나와요. 겁집을 풀을 헤치는데 면자가 들어간 글자는 싹 다 벗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 거북기자에도 나오죠. 거북기자에도 면하면자가 본질이에요. 그럼 거북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 거북이 점칠 때 어떻게 쳤어요? 거북이를 어떻게 점을 쳤겠어요? 아니죠. 먼저 벗겨야죠. 껍질을 벗기는 방법이 거북이 백가죽에다가 불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거북이가 바둥바둥 되면서 자기 알몸을 완전 비닐처럼 얇은 알몸을 홀라당 껍질 놔놓고 밖으로 나온대. 극한적인 상황에서 그냥 껍질은 신점이 안 받아요. 주술용으로 설 수가 없어요. 거북이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빠져나온 껍질에서만 점을 쳐야 된다고요. 그러면 백가죽에 홈을 파가지고 당연히 거북 백가죽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아짜 털처럼 생겼다고요. 아짜 털하고 똑같다고. 이게 이 프레임이 거북 백가죽이 왜냐면 발이죠. 그럼 백가죽에 홈을 열어 아짜처럼 요렇게 홈을 파가지고 불에 얇게 구우면 요 부분에 간다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하면 이거를 원래는 샘물을 부어가지고 샘물이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게 되면 사람인자로 되지만 이게 전복자고 복자의 핵심은 뭐가 하면 차지하는 거예요. 특정 영역을 균이 갈라지는 샘물을 부었을 때 샘물이 거북집 안에 빈 공간을 차지하는 게 점이라고요. 점유한다고요. 그럼 백가죽은 인간의 일을 물어보는 거죠. 그럼 등은 거북등은 그럼 이 네 발에 허벅지뼈는 뭘로 만들어요? 예. 이게 주사위 투자라고요. 이 뼈가 늑골뼈로 만든 거북이 늑골뼈로 만든 게 주사위인데 이 주사위가 몇 개예요? 면이 그래 6개죠. 왜 6개입니까?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투는 주사위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 점을 치는 거예요. 4개를 어디다 거북 등에다 딱 던지면 동서남북 나눠지면서 떨어지면서 전기가 나오겠죠. 방향도. 그건 하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묻는다고요. 인간의 일은 백가죽이 묻는다고요. 거북이를 벗겨야 된다고요. 그래서 토끼발이나 고대에 아이를 가둬가지고 몇 개 무당들이 굶겨가지고 무덤에 도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이가 먹을 걸 아이를 1, 2주, 3주 굶기면요. 먹을 걸 딱 벗으면 손이 탁 나와요. 잔인하지만 그 손가락을 딱 잘라가 그걸 주술 도구로 썼다고요. 그 극한적인 상황에서 그 손가락을. 거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북이 프레임은 아자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백가죽이 없으니까
소 너꼴뼈나 사슴뼈에다가 막 친다고요. 멸종이 돼버렸어요. 멸종. 어느 나라 사람은 점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점치다가 본래 나라 다 망할 정도로. 자, 한자에서는 이거는 모을 집이라고 해요. 집. 이거는 거푸집이에요. 거푸집. 여자 몸은 계집이에요. 계집. 예. 여자 몸이 뭐예요? 임신을 하는 계집을 뭐라고 하나 뭐. 이 개는 해거든요. 아자 프레임의 대칭형이 개자라고요. 이 아자예요. 이 거푸집이 계집이고 거푸집이라고요. 고유에 그대로 다 남아있죠. 이 집자 같은 거는, 자, 보세요. 하팔납자. 모을 했자. 어떠한 경우도 싹 다 모으는 거예요. 다 첨자. 다 거푸집의 기능을 설명할 뿐이에요. 이 글자들은. 근데 소성거는 남성이에요. 남성. 잽비다죠. 쟁기 두 개가 있는 쟁기의 역할. 이거는 모을집 두 개죠. 이렇게 되겠죠. 이거. 예. 양날 쟁기 화자가 있어요. 이 화자가. 자, 들이올 숫자인데 쇳물이 좌우에 양쪽으로 들어가죠. 고대의 남자가 몇 명이에요? 2명이잖아요. 결혼해서. 그럼 이 들어가는 거는 두 개예요. 그래서 이 병자가 이 병이 되는 거예요. 요 글자가 이 병이 되는 거예요. 요게.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이야기를 하나 하면요. 모을 집 3개는 지금 매산자가 돼요. 산자를 설문에 보면 베풀선자라. 마운틴이 아니에요. 힐이나 언덕이 아니라고요. 산같이 생겼으니까 후대에 산이라고 붙였지만은 쇳물을 넣어가지고 어떤 형체를 만드는 베풀선이라고요. 지금 의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 다릅니다. 중국은 엄청 좋아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자를 모르고 있으면. 그런데 모을 집자를 뒤집어 버린다고요. 반드시 자기 자식은. 그런데 요걸 요렇게 써버린다. 모을 집 2개를 요렇게 산다고요. 요 글자나 요 글자나 같은 글이 돼요. 한자에는 반드시 근무는 음의 글이 있고요. 양의 글이 있어요. 꽉 찬 거. 요것도 같은 글이고 요것도 색이 꽉 찬 거. 음양의 글이 있다고요. 항상. 똑같은 날일자지만은 안에 하얀 게 있고 까만 게 있다고요. 요 삼각형도 마찬가지. 집자가. 우리 다섯 오라고 했을 때 이 오가 고근무는 그러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국기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윗의 별. 3이 상징하는 것은 악마가 다 삼지창. 삼지창 악마가 들고 있죠. 근데 누가 들고 있어요? 원래는 포세이돈이 들고 있잖아요. 바다에 사는 신이 포세이돈인데 삼지창에서 뭐가 나가요? 불이 나간다고요. 번개나. 삼은 항상 불을 뜻해요. 다섯 오가 관련된 거는 이 거푸집 프레임 5개로 다 짜졌을 때 음을 넣고 5개로 갖춰졌을 때는 이걸 오가 뭐가 하면 결국에는 나를 갖추는 기본 프레임이고 이 감옥이라고요. 감옥자. 그래서 5개의 거푸집 프레임을 막는 것을 막을 어라고 해요. 이게 뜻을 설명하는 거죠. 물론
상자 프레임을 막아, 예. 오동나무도 상자를 프레임을 만드는, 예, 잠시만요. 학생 한 분이 와야 되니까. 그래서 저백접자, 세금자에 열십자, 바늘 침자잖아요. 꽂는 거 다 꽂는 거예요. 10을 하는 거. 한자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해야 돼. 10을 하는 거와 10하다, 쉽다. 한자에서는 같이 가요. 남녀 선교하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 남자 성기를 나타내는 조자, 입구 붙이면 이 10을 저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1부터 10까지가 거부집을 통해 가지고 주물품을 만드는 거, 알을 만든 공정 제작하는 그 공정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간단하게 항상 압축해 가지고 항상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아자로. 현무, 청룡, 주자, 백호. 지금 새벽녘이 어려운 자리에 좋죠? 백호 자리에. 규류인배 필자삼 3앱 어려운 자리가 딱 뜨죠. 규류인배 필자삼 딱. 호랑이 자리 가슴에 지금 어려운 자리가 새벽에 딱 뜨가 볼만합니다. 이 아짜이 프레임. 이거. 결국에는 편자고, 장자고, 나무조각 편자고, 이 페인의 기압각 장과 편은 좌우 대칭이 문자일 뿐이에요. 신자지만은 요거는 사람 인자고 요거는 비수비가 돼요. 되듯이 요것도 좌우 대칭의 글자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서로 합쳐졌을 때. 그럼 이게 결국 네 개 합쳐졌다는 것은 나무 목자 수풀림자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는 이거 수풀림이라고 하지만은 또 다른 반체자가 뒤집은 글자가 나무 목자 이렇게 산다고요. 우리는 개, 열재천간 개라 하지만 본질이 해를 뜻해. 해. 풀초자 붙이면 해바라기 규가 돼가 태양꽃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 요것만 줄기차게 할 거예요. 요것만. 이거 아까 이야기했죠. 단일 행자, 오도 있자. 뭐 이 정도 했으면 자, 책을 보시면 아짜의 29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아짜 설명했을 때 1부터 10까지 숫자가 모두 불과 금속을 다루는 청동이기를 제작하는 기술과 공정 순서가 된다라고 아짜 첫 설명해. 이제 다음 장 31페이지 입해 보세요. 그래서 이 네 개의 이름, 더플라자, 나무조각 장자, 나무조각 편자, 그리고 바닥저자, 이 이름은 꼭 깔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줄기차게 나오니까요. 예. 예? 예. 그리고 안에 단일 행자. 단일 행자 중에서 요거만 딱 떼가 자축거릴 척이라 하고요. 요거만 자축거릴 촉이라고 해요. 척. 예. 지금은 거의 안 쓰지만 요거는 많이 쓰죠.
예, 자축거리를 척자는 단일 행위에서 파생되어 나왔기 때문에 자축거리다는 게 뭔 말이에요? 늦게 더디게 간다는 겁니다. 더디게. 자, 궁중길 곤자 볼게요. 요 안에서 거푸집 프레임 안에서 여기 궁중길 곤이 오 오, 오셨네? 아, 여기 못 오신다더니. 이 거푸집 안에서 이 곤이 이 곤으로 치면 이 곤란한 곤자가 뭐가 하면요. 거푸집에서 완전히 밀봉된 상태의 곤이에요, 곤. 그러면 엄마, 아버지 통해가지고 큰 대자가 사람으로 치면, 그릇으로 치면, 이거는 어떻게 태어나겠어요? 거푸집 때 이게 인이에요, 원인 할 때. 인가율이 뭐고, 나라고 하는 그릇에 대는 위대한 그릇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이 엄마 아버지 네 사람의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뭐가 하면 이어서 혼인할 인자라고요. 결혼 구조로 쳤을 때는 이 부모의 은혜가 뭐예요? 부모의 은혜가 그래서 은혜 은자가 은혜라는 게 뭐가 하면 나의 부모의 조건을 통해 가지고 내가 태어난 걸 설명하는 게 이런 과정이라고. 그래서 이 자축거리를 총 궁중길 곤자 이게 다 나옵니다. 자, 중요한 걸 하나 하고 잠시 쉬도록 할게요. 한자에서 근문에서 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족의 원형은요. 자, 이상하게 옛날 사람들 발 3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까 그렇죠. 매산자가 요렇게 이 족이에요. 족자. 그럼 한자로 어떻게 되나 족자도 되면서도 어떤 놈 요 글자를요. 이 글자를 요렇게 또 선다고요. 음의 글자는. 음의 글자를 왜 이렇게 딱 써놔면요. 하나, 둘, 셋. 요 T 나온 게 결국 3개인데 아까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예요. 요 글자는. 요렇게 해요. 그래서 요 글자는 지금 뭐가 하면 요렇게 써버리죠. 디지올 치나 천천히 이거를 쇠라고 치와 쇠는 서로 대칭되는 글자예요. 요렇게 지금 서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치는 어디서 나오면요. 거칠 지에서 와요. 이 지가. 자, 매산이 발족도 됐다가 매산이 옆으로 세워버리면 이거 무슨 단도 압니까? 매산을 옆으로 세워버리면요. 이건 언덕부자예요. 언덕부자. 근문 골 때립니다. 원형을 알면 이것저것에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거푸집이 반대편으로 이게 부자가 반대편으로 가면 이건 고을업자가 돼요. 고을이 옛날에 성의 외곽을 감쌌기 때문에 몇 개 안 되는 데서 다 파생을 한다고요. 그럼 그 칠지는 딱 2가지 종류예요. 이 지라고 하는 것은 지하고 치하고 고대음이 같기 때문에 같은 뜻이에요. 여기 무슨 자예요? 요거 신자네. 아까 전복자죠? 전복자를 요래 써보세요. 예, 전복자 2개가 또 지가 돼요. 이게 요 뿌리가 같은 데서 와요. 족이라고 붙었으면 이상하게 근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사람 발의 형사를 우임금도
순임금도 뭐가 발을 머리에 이고 있다고요. 발은 뭐가 하면 자기 족속을 나타내요. 족은 뭐가 하면 신농의 뿌리, 신농의 후손만이 발을 자기의 족표로 쓴다고요. 그래서 치우했을 때 이 치우가 이 거칠지에 고가 요렇게 쓴다고, 발을 쓴다고, 자기 머리 위에 넣는다고. 자기 아버지가 신농이라는 표시예요. 왜 그런지는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족보 관계를 못 풀면 그 문에 위아래가 부모하고 자식 관계를 해결을 못 해요.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자,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하늘의 천문이면서도, 천문은 하도에서 왔죠.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하는 은하수를 이야기해요. 하도가 그림, 이 하도의 프레임은 하늘의 별자리 프레임하고 똑같아요. 토성이 관장하는 5와 10의 숫자는 가운데입니다. 화성은 2와 7을 관장하고요. 수성은 죄송합니다. 맞네. 예, 11을 그리고 이 개수는 안 쓰겠습니다. 예. 3과 8은 동쪽에, 예, 목성이 지구상에 가장 가깝게 출현할 때가 여기입니다. 1월, 6월, 11일이 실은 더 정확하게 수성이 가까이 와요. 근데 수성은 거의 아마 보지를 못할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금성은 4월과 5를 합친 9월에 아마 가장 가깝게 보게 될 겁니다. 지금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6월 달부터, 6월 7월부터 이 지상에서 굉장히 이게 한꺼번에 화성, 토성, 목성, 금성이 한꺼번에 황도대에 별자리를 자리 차지해가지고 하늘의 장관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농사는 엉망입니다. 올해 같은. 올해는 어떤 농사도 다 흉년인데, 예, 인간 씨앗 농사는 잘 돼요. 올해 6월 달에 제대로 합방인 사람들은 내년 봄에 종자가 아마 제대로 된 인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그럼 이 프레임을 인간의 지상에서는 이 아자라고 해요. 아자. 물론 이거는 우리는 이걸 우물정자라고, 우물정의 원형은 거푸집 털, 우리 모양형이라고 하죠. 거푸집 털에서 어떤 금속 기물이 만들어진 게 모양형자인데, 거푸집 털 형자입니다. 이게 거푸집에. 그러면 이 아자의 프레임에서 하늘의 별자리뿐만이 아니라 연금술에 있어서 금속 요런 그릇을 만들면 가운데 원형이 있어야 돼요. 원형을 좌우로 복제를 해요. 진흙으로 반죽을 해가지고 요 아자의 탈을 가지는 게 여기 아자고 덮을 아자고 여기 편이고 여기 장입니다. 여기 바닥 젖자고요. 요거는 이제 아마 줄기차게 나오게 될 겁니다. 요걸 줄인 게 뭐가 하면요. 요거는 지금 한자에서는 멀경이라고 해요. 우리 한 가지 동자 쓸 때 여기 나오죠. 요거는 뭡니까? 우리는 장인공이라고 해요. 여기 아자 프레임에, 우리는 아자를 이렇게 써도 지금, 이렇게 쓰는데, 원래는, 원 글자는 건물에서는 요 글자죠. 그럼 요 고대에 결혼을 할 때도, 푸날루아 가족 제도로 해가 남자 둘, 여자 둘. 남자는 항상 자기 조카를, 미성년자 조카를 데리고 결혼을 해요. 이
결혼하는 족속은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고모는 자기 미성년자 조카 진려를 데려가고, 양족과 곰족이 다른데 절대 결혼을 못해요. 그러면 남편이 둘이더라도 자식이 아버지는 몰라요. 삼촌인지 조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양의 씨앗인 건 확실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몽고인들은 지금 결혼할 때도요, 남자 형제가 5명 있습니다. 부인을 맞이해요. 부인을 맞으면 이 부인은 5 형제의 부인이에요. 그 여자는 5 형제하고 같이 생활해요. 그러면 자식이 태어나도 이 형제가 김씨성이면 결국에는 누구 씨와 상관없어. 다 김씨밖에 안 되니까. 그럼 또 양을 몇 마리 주고 부인을 데려왔다. 그럼 이 부인은 또 5 형제의 아내인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고구려 형사치수제에서도 남아있고요. 기문이 자전거 여행 보면 진도 이야기 나와요. 진도에. 진도에는 2000년 전까지만 해도, 2000년까지 요 근래만 해도 어떠냐면요, 남자가 배를 타고 가서 풍랑을 만나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남은 자식은, 부인과 아들은 누가 챙깁니까? 그 집 남자 형제가 챙겨가 같이 살아요.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조카가 혈족적으로 가장 가까운 게 누구예요? 당연히 삼촌이죠. 이게 동서라고요. 고대의 동서는. 왕족은 반드시 2 사람의 아버지와 2 사람의 엄마를 확보해야만이 왕족이 될 수 있어요. 고대는. 이 아짜이탈처럼. 그래서 이걸 동서라고 해요. 결혼해서는. 그래서 엄마가 둘, 아버지가 둘이 되는 게 고대 결혼 제도의 핵심입니다. 그게 푸날루아 제도라고. 연금술에서 거푸집을 통해 금속을 만들 때도 거푸집이 4개예요. 엄마, 아버지, 엄마, 아버지. 이 프레임은 쫄깃하게 모든 근문을 해석하는데 기본 베이스로 갈 겁니다. 항상 인지를 해 주시고요. 이제 모를 때는 예를 해. 그러면 요 하나는 왕이에요, 왕. 이게 누가 하면 결국에는 여자 둘인데 이게 무당이에요. 무당과 대칭되는 2명의 무당이 뭐가 하면요, 무당은 고대 제사장을 나타내요. 왕을 나타내요. 볼견자는 보다가 아니라 대칭관계라는 얘기예요. 이 박수무당 격은 2 사람의 남편을 얘기해요. 무당의, 샤먼의. 고대 제사장은 권력이 어마어마하니까. 서양에서도 신전을 뭐라 합니까? 우주의 중심, 배꼽, 옴파로스라고 하죠. 옴파로스. 옴파로스는 해박적으로 배꼽이면서도 신전을 얘기해요. 신전은 뭡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시킨 자리죠. 내가 태어났으면 내가 엄마 연결되는 자리가 탯줄 배꼽이잖아요. 배꼽. 배꼽의 신전이면서도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것. 그 제사장은 다 여자죠. 여잔데 모든 왕족들의 조공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왕족의 자식을 놓죠. 자기가. 여자는 제사장 만들고 남자는 보내주고 자기 자식으로서. 파르테논 신전 다 그렇게 고대에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왕은 뭐가 하면요, 이 4개의 거푸집이 프레임이 딱 맞물렸을 때 잘못 맞물리면서 거푸집이 안에 쇠물이 쇠이니까요 바로 딱 맞물리는데, 잘못 물린 걸 뭐라 하나 하면 미칠 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나무목은 나무가 아니고, 나무는 거푸집 속을 얘기해요. 속. 우리 속이죠. 묶을 속자죠. 속과 동은 고대음이 같아요. 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요거 보세요. 요 나무조각 장과 나무조각 편을 요걸 합치면 요게 나무목자가 돼요. 그럼 나무목자 2개, 수풀림자하고 요거 구성요소가 똑같아요. 실은. 그래서 아짜이 프레임에서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쇠물이 들어가가 거푸집 형태대로 굴복하는 게 신이 본 뜻이에요. 신이. 이 거자는 이 거푸집을 이야기해요. 컬거자가. 그러면 이쪽 거푸집하고 이쪽 거푸집을 딱 막는 걸 뭐라고 하나? 막을 거자라고 해요. 쇠물 다 붓고 분리하는 걸 발족자로 붙이가 떨어질 거라고 해요. 거리두다 할 때. 붙였다가 떼었다가 할 때. 그럼 이 광이 신자를 이렇게 써요.
이것도 미칠 광자들이 거리 돼요. 미치다는 게 사람이 미치는 게 아니고 거부집이 실은 맞물리는 게 아주 정밀하게 물려요. 샘물이 안 새는데 어긋나게 물린 상태의 글자들이 계속 우리가 말하는 1급에 한자 1급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원래 본 뜻을 알면 어렵지가 않아요. 어떻게 왕이 미쳤냐? 나무목에 임금왕자를 썼는데 이 왕이 아니죠. 알을 이야기하죠. 임금왕자는 항상 알이에요. 알은 고대의 금속 기기를 이야기하고 청동기를 제작하는 것은 고대 금속을 다루는 것은 왕의 핵무기나 반도체 만드는 기술하고 똑같고 왕이면 반드시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그릇을 청동기물을 만들어야 되고 이게 고대에는 그걸 알이라고 했고 태양이라 했고 자 누차 설명을 하지만은요 그래서 청동기물을 이야기하는 거 지난 시간에 한 거 다시 지금 복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날일이지만은 설문에 했잖아요. 이게 실이라고 해요. 실. 일이나 실이 고대어문 같은 열매를 알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날이고 나라고 나라국자와 똑같은 말입니다. 나라님, 임금님도 뜻해요. 이 날은. 근데 날일자의 고음은 뭐가 뭐 쇠. 청산벌기역에 해가 지는 걸 점은 새라고 해요. 고음은 해와 새에 공통으로 썼다고요. 쇠금자는 거푸집에서 만들어진 존재인데 온전할 저는 거푸집 프레임을 이야기해요. 이 쇠는 결국에는 아버지 부자에다가 아버지를 상징하는 가마라고요. 가마는 내 정수리, 내 영혼의 부여 가마, 카미, 일본말로 카미 신이라는 뜻이에요. 영혼. 예. 가마솥, 까마귀 다 같은 의미예요. 까마가 신이라는 뜻이에요. 까마는 그래서 가마솥하고 까마귀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도 쇠죠. 쇠금이잖아요. 쇠일자예요. 해일자가 아니고 본음은 쇠일자입니다. 소자로 있는 걸 쇠라고 해요. 쇠고기. 라면 고대 70대 80대까지만 해도 소라고 안 해서 쇠라고 했지. 왜 이걸 바꿨는 줄 압니까? 기독교인들이 한국어 문법에서 이렇게 날려버려요. 쇠를 날리기 위해서. 작업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최초의 한글 의학회 한글 단체가 누가 만드는 줄 압니까? 그 당시 국문학자들 싹 종교를 보세요.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안에 재미난 게 있는데 저기서는 황당한 얘기니까 하지 않도록 할게요. 소는 뭐가 뭐 소의 동물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금속으로 만드는 제품을 얘기해요. 소자가 들어가면 항상 이는 신제품을 얘기해요. 먼저 선자, 갓 나온 거. 선. 알을 고자. 새로운 것을 밖으로 알리는 거죠. make something뉴예요. something.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걸 조라고 지을 조자 조제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 물론 새롭게 하는 거, 물로서 새롭게 하는 게 씻을 새자죠. 이게 소와 관련된 동물이 아니에요. 금속으로 만든 최초의 물건을 뭐라 만물물이라는데 이 물은 형체를 쉽게 샘물을 끓여가지고 형체를 쉽게 바꿀 엽자, 시울리자 쉽게 바꿔가지고 햇빛 질량자 샘물을 이렇게 내려 부어가지고 만드는 제품을 얘기해요. 이 물은. 그래서 금속으로 만든 제품은 아주 특별하죠. 조상이 신주단지니까. 소와 관련된 거 소고기 아닙니다.
돼지 해자. 당연히 돼지 시자가 같이 나오죠. 돼지 시자. 해시가 고대음에. 그래서 이건 또 새로 돋아난 거. 이거 소자 먼저 선자하고 똑같아요. 돋아나다. 돼지를 돛이라 하죠. 마산에 도섬 있는 거 알죠? 돼지섬 돛이라고 해요. 돼지는. 돼지의 본 뜻은 뭐가 하면요. 이 돼지 저는요. 내 자신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왕족을 고대에 지칭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도나라고. 자기 아들을 남한테 소개할 때 도나라고 해요. 도나. 우리 집 도나가 그랬습니다. 돼지가 도나. 돼지 새끼. 지금에 말하는 그런 돼지가 아니고요. 이 동궁제라고요. 동궁. 왕의 아들을 돼지라고 했대요. 돼지. 그러면 제가 그랬습니다 할 때 이 제가 제와 저가 싹 다 돼지를 지칭해요. 이 놈자자가 나중에 놈자자는요. 예. 세부어 만들 주자하고 같이 연결이 돼요. 이 늙을 노자하고 다 같이 간다고요. 이 늙을 노자가. 이 늙을 때가 할아버지 할머니 된 게 아니고요. 이 새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된 걸 노라고 해요. 고대에는. 자, 너무 혼자 많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뭐가 하면요. 돼지가 나오면 돼지로 보지 마시고요. 항상 돼지는 해새로 보세요. 그리고 석삼자 세개 할 때 새.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알 두 개. 불의 알. 이게 불화자인데 불화자와 매산자와 석삼자는 고대음이 같아요. 네. 설문에 저되고 갑골문에서도 불화자와 매산자는 같은 문자로 써요. 그리고 제왕세기에도 석삼과 매산은 같은 문자로 쳐요. 세 개. 예.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싹 다 같은 걸 이야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금속이면서도 세을자를 왜 이렇게 쓰는지. 자기라고 하는 공작자기를 했을 때, 자, 우리는 자기라고 하는 술자리 금속으로 됐죠. 아버지를 상징하는 신조단지고, 하늘 날아다니는, 새, 또 하나 빠졌네. 죄송합니다. 새추자, 새조자. 우리는 이걸 새라고 해요, 새. 이게 총 6개인데, 동물의 새와 날일자와 세금자, 소자, 돼지해자, 석삼자는요, 고급문에서 같은 걸 칭해요. 저기 그 표현할 때 예, 해제자 있잖아. 예. 그것도 저기 같이 한다. 같이 들어가는데, 해새에는 우리가 머리가 세다처럼, 해새자에는 지나간 걸 얘기해요. 머리가 세다. 녹슬다, 새자의 앞에 해새자를 딱 보고 녹슬다는 뜻이 있어요. 다른 거 붙여가. 그게 뭐가 머리 세다부터 시간이 경과한 걸 이야기를 해요. 설을 세다 할 때는 경과를 이야기해요. 똑같이 해새인데 그게 설이에요. 설. 설다, 설익다, 설을 시다. 그 설다가 뭐가 하면 해새요. 고음이 해새로 가요. 태양 안에
날일자죠. 자, 신자가 세월자, 이게 신자예요. 세월자, 요것도 신자고. 우리는 이걸 귀신 신자 할 때 원형이 신동의 신자죠. 신동의 자식들은 항상 불의 염제 신동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염은 불의 신이 태양신이기 때문에 후손들은 다 불을 마크로 써요. 세 줄자에 불 들어갔죠. 나중에 불도 들어갑니다. 염소도 불이고, 염소도 불이고, 물고기 여자도 불이고, 고뭉자도 불이고, 제비연자도 불이고, 또 뭐가 불입니까? 말맞자도 불이네요. 다 신동의 자식이란 뜻이에요. 불의 알을 들고 있는 거로. 이게. 그 남자도 불을 다 들고 있다, 이거. 양쪽에. 불의 알을. 매산자 두 개, 불의 두 개를 하듯이. 자. 제가 이걸 왜 이래 얘기했냐면요. 세추자가 근문으로, 여기 세월자가 하나, 둘, 셋, 네 개 들어갔어요. 세월자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요렇게 해가, 요렇게 해도 돼요. 여튼, 요 신자 그대로 여기 오죠. 요거. 우리 이게 지금 세추자라고 해요. 신자를 요렇게 써죠. 요렇게 써야 되는데 신자를 요렇게 써버린다고요. 신동의 자식이니까 글자를 뒤집어 손톱자로 요렇게 쓴다고. 요걸 뒤집어 버린다고. 자식은 아버지 글자를 뒤집어 버려요. 당연히 신동의 족표인 불을 붙이죠. 알 두 개. 우리는 이거 물고기 여자라고. 물에서 노는 고기 전혀 아니에요. 철저하게 아버지 글자를 반사시킨다. 내가 아버지 복제품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문자를 뒤집는다고요. 그래야만 혈통관계가 설명이 된다고. 그러면 역대 모든 왕들을 계보도를 다 쫓아 올라갈 수 있다. 이른바 족표만 가지고 뒤집고 해가. 그게 나타나는 게 염제 신동 이후에 황제, 소금천, 전욱고양 쭉쭉쭉 내려와 가지고 요순 우인과 하나라를 열었을 때 족보가 한꺼번에 싹 다 연도 하나 안 틀리고 다 복구가 되어버렸어요. 고조선이. 중국이 깜짝 놀랐죠. 문자학적 고조선이 바로 그거예요. 이거는 문자가 청동기에 바로 새겨진 거라서 부인을 못해요. 종이 같으면 후대에 한나라 때 기록 같으면 한나라 때 신동이 있을 때부터 2000년 지나가 기록을 했다 이가 반박을 할 수가 있는데, 유물은 바로 그 시대의 탄소 동위원소 분석이 돼가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족보는 우리가 표지에 있는 이 단가백명, 이거는 할아버지 형제, 아들 형제, 손자 형제, 계보도가 바로 나와버리니까 고대 왕들의 통치 기간까지 1년도 안 빠지고 딱 연도가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다 통치한 게. 이거는 한단고기처럼 황되지가 않아요. 맞든 안 맞든 거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못 대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역사 보정학적으로 검증이 다 끝나는 거라고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조와 선이라는 것은 고대 왕의 이름이었어요. 왕의 이름에서 조와 혈통을 지칭한다고요. 이 이상에서는 절대로 왕족이 나와 안 나와요. 언제까지? 청나라 때까지. 그래서 청나라가 애신강나라고 해요. 성을. 신라의 혈통을 잇는다고. 그럼 신라는 그 이전에 소금전시를 잇는다고요. 진흥왕 순수비 소금전시 다 올라간다고요. 족보가. 소금전시는 당연히 신동에 절대로 구약이 누구는 누굴 놓고 아브라함 이삭을 놓고 다 족보라고요. 족보에서 한치도 오거나 예수가 왜 인정 못 받았는데?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다 세례는, 신에 대한 세례는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을 가지고 부은데 기름이 얼마나 비쌉니까? 일반인들은 못해요. 그때 갑자기 딱 인도에서 세례 요한이 공부회가 와가지고
관욕식 하잖아요. 불교식으로. 물에다 한번 퐁 빠뜨리니까 니는 새로 태어났다. 얼마나 혁명입니까? 깨달음을. 그러니까 제사장이 굶어 죽겠거든요. 기름도 못 받고 저공을 못 받으니까. 그렇게 예수가 좋았겠어요. 서민들은 좋죠. 신의 은총이 서민들까지 갔으니까. 이거와 관련된 설명서가 안에서도 나옵니다. 이 6개는요, 어떤 글자를 풀어도 실은 다 금속 기물을 이야기해요. 금속 기물을 제작하는, 공정하는 거. 특히 새, 이 날아다니는 새.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태양 안에, 이걸 해석을 누가 하겠어요? 세월자에, 어? 삼조고를 가마 기자네. 카마도 신이죠. 귀도 신이고, 귀신은 조상신에 가마인데 금속을 이야기하죠. 태양조 알이죠. 새인데 태양과 나라님을 이야기하고, 해를 이야기하고, 새로운 빛나는 거, 뉴는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거 이야기를 하고, 감 만들어진 거. 우리 혈통의 정통성 해석을 못하니까 이걸 삼족으로 해석을 못하죠. 그런데 중국, 우리나라, 일본 공용으로 쓰잖아요. 왜? 어떻게 보면 신동의 적통이 일본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첫째 아들 대화씨가 일본의 야마토 정권으로 바로 가버리잖아요. 야마토가 대화잖아요. 대화. 그리고 일본에 할 때 항상 화. 우리는 한식이라 하지만 일본은 뭐라 합니까? 화라고 해요. 화. 와식이래. 와식. 이거 신동의 첫째 아들이 치우예요. 치우 혈통이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정치적 망멸가가 쫓겨나면. 자, 그 해석은 따라오고요. 자, 1부터 10까지도. 그래서 55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보시면 그 삼조고하고 술잔 작이 나올 거예요. 실은 이거 실제로 입에 대고 마시는 건 아닙니다. 이게 마시면 정말 불편해요. 후대에 신주단지에 곡식을 담고 술을 담는 것은 후대에 나타났다고요. 풍조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가 뭔지 압니까? 뭐요? 예? 뭐예요? 옛날에 신주단지 같은데 곡식 종자를 보관을 했다고요. 아니면 종자를 밖에다가 걸어가 따뜻한 방에 안 둔다고요. 모든 종자는 버리기 때문에. 혹한에 추울 때 밖에다 보관을 한다고요. 차가운데. 그러면 가을 겨울 되면요, 이게 수분이 날아가면서 줄어들어요. 줄어들면 소리가 나요. 석석. 그럼 꼭 보면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하고 같아요. 누가 다뤄서 이게 만지는 소리하고 같다고요. 그러다 보면 양이 확 줄어 있죠. 곡식이 수분이 다 날아가니까. 그게 혹시 귀신 씨? 예, 그게 이제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또 현명하게도 가장 살, 벼, 이걸 기본 주식으로 했다고요. 가장 작은 단위 열매에 살만큼 영양이 많이 들어간 식물이 없어요. 밀가루는 살에 6분의 1도 안 돼요. 완벽해요. 이거 하나만 먹어도 영양실조는 안 걸려요. 근데 밀가루는 하나만 먹었을 때는 영양실조 걸려요. 더 이상 완벽한 게 없어요. 그럼 그걸 구워 먹고, 튀겨 먹고, 볶아 먹고, 살도 그렇잖아요. 다양하게. 커피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커피가 영양적인 면에서는 녹차보다 우유에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사람 몸의 1순위는 열매거든요. 근데 녹차는 양리성이, 약성이 있어요. 그리고 향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호품으로서 따로, 커피와 녹차는 절대 분배를 하면 안 돼요.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요. 왜? 잎과 열매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좋다고 할 게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잎은 잎대로, 열매는 열매대로 따로 취급을 해야지. 그리고 염제신농은 불이기 때문에 모든 문명에서 커피도 불로 덮어요. 고산 지역에서 난 놈, 물 많이 먹은 놈. 그래서 불 온도가 틀려요. 녹차도 차갑기 때문에,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불러서 덮든지 발효를 시키든지 불러서 다 조져야 자기의 완벽한 성질이 나온다고. 사람도 뜨거운 시련에 혹독하게 단련을 시켜야 가마에서 그릇이 익듯 제대로 된 그릇이 나오고 된다고요. 그걸 피해간 사람은 큰 그릇이 절대 안 되죠. 그 신의 은총이에요. 신이 준 가장 큰 축복은 고통이에요. 고통은 신들도 없어요. 인간만이 부여받은 최고의 선물이 고통이에요. 예. 그 불을 다룬다는 것은 어느 정도 위대하냐면요. 기독교 문명에서, 기독교 문명이 아니다. 고대 히랍에서 불을 다루는 신이 누구예요? 금속을 다루는 신이 헤파스토이토스예요. 절름발이에요. 키도 작고 못생겼고 불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완벽한, 가장 아름다운 신을 거느리잖아요. 아프로디테. 그 예쁜 여자를 누가 건드리겠어? 가장 권력이, 돈이 많은 자가 신도 건드려요. 아름다우면 유지비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우스가 모든 신들을 다 찝찝이가 건드리고 하룻밤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대장장이 신의 부인만큼은 실패를 해요. 왜? 제우스보다 더 한꺼발 위거든. 절름발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못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하룻밤 자는 걸 퉁칠 수가 없다고요. 그 정도로 물질의 권력이 위대해요. 물질이 기반이 되었을 때는 그 정신력이 어마어마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요. 자, 염제신농의 탄생과 가계 56페이지. 다음 주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염제신농은 풍시, 양족은 바람풍에서 나왔습니다. 바람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뿌리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바람인지 한번 봅시다. 그 바람이. 근데 바람풍은 원래 벌레 충에서 나와요. 그 벌레가 뭔지. 완전 궁금하다. 저기 그 대장장이 신 이름이 뭐라고요? 헤파스토이토스. 예. 신들이 무기를 만들어주죠. 그 신들도 그 신 앞에서는 좀 꼼짝 못해요. 자기 권력에 대장장이 신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대장장이도 왜 신이 있겠노? 하찮은 노가다인데 이래 생각할 것 같죠? 아닙니다. 고대의 금속을 다루는 것은요, 핵무기와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보다 어마어마해요. 삼성의 기술자 집단, 국가정보원에서 가지고 있는 핵 기술, 이건 일반인들 접근 안 돼요. 권력만이 접근을 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움직이는 게 청와대가 아니라 삼성이에요. 돈에서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 아무리 사람들 좋다 하지만 실은 정책은 안 바뀌어요. 경제 기조가. 삼성의 경제정책 프레임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이게. 진짜